네, 변호사님. 네. 국방부 민원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주 전화가 폭주한다고 그럽니다. 심지어 뭐 휴가 연장 콜센터까지 도야하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비아냥거리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국방부에서 휴가 연장과 관련해서 전화로 연장하는 건 별 문제가 없다. 이런 취지의 입장을 내는 것은 저는 이제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이제 국방부 부대 훈련과 관련해서도 보면 천재지변 또는 교통두절, 기타 부득이한 사유거든요. 그럼 여기서 기타 부득이한 사유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럼 이 기타 부득이한 사유는 천재지변이나 교통두절 정도의 수준의 부득이한 사유가 돼야거든요. 그런데 집에서 그냥 병가하면서 전화로 해서 이걸 연장을 했다. 이거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훈령 저는 위반이라고 명백히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고무줄식으로 확대 해석을 하니까 사실 뭐 이전에 군을 갔다 온 사람이랄지 현대 군대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과연 이게 가능한 이야기냐. 예.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 문제점은 국방부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과정에 있어서 어떤 이 법률 해석하는데 좀 많이 문제 있다고 봐요. 물론 국방부 내에서도 법률 전문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국방부에서 밝힌 것처럼 뭐 요양심의와 관련해서 뭐 10일 이상은 요양심의를 하도록 국방부 규정이 다 정해져 있고 이걸 지켜라고 이미 서씨에 대한 휴가 3개월 전에 이미 강화된 지시를 내렸잖아요. 근데 마치 그런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내놓다 보니까 사실은 군인이랄지 아니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헷갈릴 수가 있죠. 그래서 더군다나 이게 이제 검사가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 아닙니까? 예.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것은 검찰의 결과는 당연히 정해져 있는 거예요. 국방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니까 이건 당연히 무혐의가 되겠죠. 이제 그래서 국방부는 수사주의이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는 건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걸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는 좀 굉장히 부적절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요양심사 같은 경우는 국방부 입장에서는 병원에 입원할 경우만 한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반론도 전해드립니다. 네, 평론가님, 이 국방부의 해명이 논란을 오히려 더 키우는 네네네. 모양새인데 실제로 일부 누리꾼들의 저희가 댓글을 좀 담아봤어요. 예. 내용을 좀 보시면 뭐 이제 감기 걸리면 전화를 걸어서 휴가 연장을 신청하자. 전화하고 부대에 늦게 도착해 영창 다녀온 사람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뭐 만약에 당직사관이나 중대장이 전화를 안 받으면 어떡하나? 뭐 이런 댓글들이 달리고 네,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패러디 아까 김 변호사님이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이 국방부에 자 이제는 이 휴가 연장 콜센터가 생긴다. 이건 패러디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좀 이 풍자적인 비판이 센 게 뭐냐면 ARS 우리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예. 자, 엄마는 1번, 보좌관은 2번, 본인은 3번을 눌러주세요. 이런 얘기가 이제 들어있어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네. 저 패러디인 거죠. 네, 이 웃픈 이제 웃음을 우리가 이제 씁쓸한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는 대목들인데 그만큼 이제 분노한 누리꾼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까 국방부 해명 말씀하신 것처럼 해명을 잘못 들으면 그렇게 오해가 있어요. 요양심의는 입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요양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입원이 아니라면 전화로 총원 휴가의 승인을 내줄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게 아까 김 변호사님 말씀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천재지변, 부대 복귀하기 어려울 수 있죠. 교통이 끊긴 곳이다. 못 갈 수가 있죠. 최근에 장마와 태풍을 겪었습니다만 하루 이틀 이 허가를 받아서 미복귀가 늦어질 수 있는 것을 사전 승인 받을 수 있다고도 봐요. 근데 또 하나는 지금 이 서 씨의 경우에 주장하는 바가 걸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예를 들면 병사가 걸을 수 없었다면 부대 복귀 어렵죠. 그래서 이러한 병증의 부분 정도를 군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규정이 미비한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누리꾼들의 분노는 뭐 군대 갔다 온 또 사람의 일원으로서 너무 당연하고 아니 입원이면은 요양심의가 필요한데 입원이 아니면 감기는 입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기도 되겠네 하는 차관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노를 어떻게 좀 합리적인 설명으로 해소할 것인가. 이 군 당국뿐 아니고 좀 이 추미애 장관 측과 정부 여당이 고민해야 될 대목이 있어 보입니다. 네. 예. 이현정 의원님, 네. 국민의힘 야당에서는 국방부가 결국은 추미애 장관 아들을 구하려고 하다가 군 기강 전체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군대는요, 그 세계 어느 나라 군대보다 가장 어떤 면에서 보면 위험한 군대입니다. 왜냐?
바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군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세계 어느 나라에 이런 어떤 면에서 보면 분단 국가에 대치하고 있는 군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만큼 군이 강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지금 우리나라 육군 같은 경우에 복무기한 18개월입니다. 자, 18개월인데 지금 한 50며칠 휴가 가고 나면 실제로 한 16개월, 뭐 15개월만 하면 이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더군다나 이렇게 전화로 그냥 다 한다고 하니까 지금 오늘 보니까 한기 의원이 국방부에부터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전화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연장한 사람은 서 씨가 유일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어떤 원칙에서 이렇게 적용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휴가가 한 번도 아니고 지금 보니까 1차 병가, 2차 병가, 그 다음에 3차 휴가, 23일 동안 한 번도 군에 온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천재지가 아주 부득이한 사유입니까? 휠체어라 타고 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국방부가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더군다나 국방부가 지금 훈련과 뭐 이걸 들어서 적법하다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요, 적법할 경우, 하다고 한 경우에 뭔가 근거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명령서가 있든지, 진단서가 있든지, 그걸 보니까 적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예. 근데 그거 없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못 봤잖아요. 군대에 있는 사람. 지금 국방부에서 그 본 사람이 있습니까? 추미애 장관 아들의 지금 명령서, 지금 진단서 본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 사라졌잖아요. 2017년 딱 그때 것만 없어졌잖아요. 예. 근데 그것도 못 보면서 이 사람은 적법하다는 무슨 근거로 적법하다는 거죠? 면담 기록에 있다는 또 얘기를 면담 기록만 갖고 적법하다 이야기하면 안 되죠. 지금 군에서 연장을 할 경우에 진단서가 있었고 명령서가 있어야지만이 적법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걸 보고서 적법하다 이야기를 해야지 그것도 안 보고 적법하다고 이야기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국방부 이렇게 해야죠. 규정상으로는 가능하다 이야기를 해야죠. 그러나 서일병은 아직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게 정답인데 서일병은 적법하다고 이야기한다는 거는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국방부가 원칙을 흔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변호사님 저희가 이쯤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을 좀 정리해보면 일단 휴가 미복귀 의혹이 있는 거고 용산 배치 청탁 의혹이 있는 거고 또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 이제 요 정도가 있는 건데 지금 검찰에서 가장 들여다보고 있는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제 청탁을 했느냐 안 했느냐. 청탁은 이제 두 가지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제 통역병으로 평창올림픽 통역병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신병교육대에서 교육이 끝난 다음에 의정부 아니면 용산으로 가야 하는데 이제 서울의 중심이 있는 이제 용산을 가게 해달라고 이제 청탁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수사를 할 때 이 청탁 부분은 굉장히 수사하는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관련된 미 8군 지원단장이 뭐 청탁을 참모들이 받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제 그제 입장문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거기에 수사를 좀 집중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의혹이 이제 중요한 것은 청탁. 그다음에 휴가 간 다음에 미복귀거든요. 근데 이 청탁과 관련된 것은 사실 법적으로 이렇게 사안이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청탁한 것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김영란법, 우리가 이제 부정청탁 금지법이라고 얘기하죠. 그 사안에 의하면, 그 법에 의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안이에요. 네. 형사적으로 처벌받는 게 아니에요. 예. 과태료 내면 끝나는 거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과태료를 받게 되면 치명적인 건 될 수 있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근무지 이탈과 관련된 군형법 위반이거든요. 예. 그래서 미복귀를 했다고 하면 이게 절차가 위배된다고 하면 근무지 이탈로서 이제 군형법 30조에 의해서 이게 전시가 아닌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오늘은 만약에 이제 법무부 장관인데 그 전에 여당 대표로서 어떤 영향력 행사했다 하면 뭐 직권남용이랄지 이런 부분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찰이 일단 휴가 미복귀와 관련된 경우에는 이제 수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현재 문제가 되어 있는 사안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휴가와 관련된 부분이고 그게 근무지 이탈이 되냐 안 되냐. 그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이 사실은 검찰이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 어떤 결과를 발표하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예. 봅니다. 네. 조금 전 나온 얘기 중에 한 가지 바로잡을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한기호 의원이 부대 미복귀 휴가 연장 현황을 국방부로서 받았는데 2017년, 2020년, 그러니까 4년 동안 카투사에서 총 36명이 전화로 휴가 연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병가를 나갔다가 추가로 휴가를 연장을 받은 사람은 서 씨뿐이다. 이렇게 바로잡습니다. 변호사님, 근데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김영란법 위반은 큰 건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어쨌든 지금 청탁 논란이 다시 한지 불거졌어요. 그 중에 하나가 네.
바로 이제 통역병 관련 청탁이 있었느냐 이런 건데 지금 화면 보시면 당시 송영무 국방장관의 군사보좌관이 카투사 부대 지휘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통역병 선발 과정을 물은 사실이 있다. 지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 국방장관실에 파견된 정책보좌관이 알아봐달라고 해 전화를 했다. 그리고 선발 절차와 시기만 알아봐서 실무를 통해 B씨에게 전달했을 뿐 청탁은 아니다. 이게 지금 당시 송영무 장관 군사보좌관의 얘기입니다. 자, 이것만으로도 김영란법 위반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 이 내용만 가지고는 되게 어렵죠. 왜냐하면 이건 물론 이제 정책보좌관이, 민주당 출신의 정책보좌관이 청탁을 했으면 그 정책보좌관은 김영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문의만 했다고 하면 이제 처벌될 수가 없는 거고, 또 청탁을 했다 하더라도 정책보좌관이 그냥 단독으로 청탁을 한 건지, 아니면 추미애 장관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청탁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 추미애 장관도 처벌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 문의냐 아니냐 이걸 봐야 하는데, 사실 그 관련된 아까 말씀 미팔군 한국군 지원대장이 예. 네. 이제 모처로부터 청탁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그 모처가 어디냐? 그럼 뭐 정말 지금 보좌관이 얘기한 것처럼 정책 보좌관이냐, 민주당 출신, 아니면 이제 여러 곳에서 마치 한 것처럼 돼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제 상식적 차원에서 모처라고 하면 결국 추미애 장관과 관련된 모처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모처가 추미애 장관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 하면 부탁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청탁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 수준에서는 우리가 그럼 추미애 장관처럼 청탁이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뭐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겠죠. 예. 네, 밝혀야 할 내용이 많은 것 같은데 추 장관 아들 측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방부 민원실에 부모가 전화했다 이러는 거예요. 당대표 정도 되면 국방부 장관 이상이에요. 서열이라든지 아니면 권여사. 당연하죠. 민원실에 전화한 건 외압이 아니라 정말 미담이에요. 민원을 한 거죠, 민원. 미담이죠. 평창 올림픽 얘기도 이 아들이 영국에서 스포츠 마케팅을 전공했어요. 네. 딱 맞는 거죠. 영어 쓸 줄 알고 스포츠 마케팅이기 때문에 올림픽에 가면 통역요원으로 정말 딱 맞는 거예요. 영어 성적도 되고 정상적인 절차였으면 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제비뽑기에서 떨어뜨린 거 아닌가. 네, 뭐 평론가님 여러 이야기가 귀에 들리긴 하는데 저는 당대표가 민원실에 전화를 건 건 외압이 아니라 미담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내용이 좀 궁금해요. 이 파일이 지금 삭제됐느냐 아니냐가 관건이에요. 보존연한이 3년인데 지난 예. 6월로 3년이 지났거든요. 검찰이 만약 수사를 위해서 이걸 확보했다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거고, 어쩌면 이것은 삭제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저 서아무개 병장 엄마인데요 그랬으면 전 민원실에 전화해서 추 장관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이 외압 아니라고 보여줘요. 미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 추미애인데 여당 대표 몰라요? 당신 관등성명 뭐예요? 이런 녹취가 나왔다면 이거 외압이라고 보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민원실에 전화했다는 게 미담이냐 외압이냐 이건 구분이 어려운데 내용이 뭐냐 이게 중요한데 지금 파일이 없다는 게 매우 공교롭습니다. 제가 보충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설사 서씨의 어머니다 이 얘기를 하고 안 하고 떠나서 예. 민원을 제기한 자체는 미담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미담은 아름다운 얘기가 그렇죠. 이게 왜 미담이에요? 설사 자식을 위해서 휴가 연장관리에 전화했다 하더라도 이건 미담은 아니죠. 단지 본인들의 어떠한 하고 싶은 걸 성취하고자 해서 민원을 제기한 건데, 이걸 미담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이렇게 어떠한 국민의 눈높이에 좀 어긋나는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여당 의원들도 국방부 입장에 나온 뒤 추미애 장관 지키게 나서고 있습니다. 이 모습도 같이 보시죠. 아주 영어를 잘하는 능통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비뽑기를 하지 않았으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통역병 자원봉사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추측컨대 원래 그대로 했으면 됐을지도 몰라요. 오히려 이제 역차별 당한 꼴이 될 수도 있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렇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조국 전 장관이 그렇게 공격을 받았고 이 추미애 장관이 받고 있습니다. 노무현, 조국 이 역사가 또 반복되면 안 되겠다는 국민들, 각성된 국민들이 있다. 네, 변호사님 이제 다음 주면 대정부 질문이 이루어질 텐데 여권에서는 추 장관이 이 자리에서 유감 표시를 할 것이다 이런 예상도 하더라고요. 그건 전 개인적으로 볼 때 아마 사퇴까지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권이나 정부에서도 물론 약간의 어떠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는 않긴 하지만 이게 사퇴할 정도 것은 아니다. 이런 시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이 과정을 쭉 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떤 국민의 정세는 맞지는 않지만 사실 법적으로 보면 큰 사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한다고 해서 결과를 보면 뭔가 뭐 정식 재판을 받아서 크게 처벌하고 그럴 사안까지는 가지 않는데 추미애 장관의 어떤 대응 방법이 좀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뭐 소설 쓰시네 이런 얘기들 그리고 또 보좌관이 전화를 했었는데 뭐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는데 또 여러 증언이 나오고 그리고 본인은 뭐 관여한 적이 전혀 없다고 했는데 민원 전화를 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대응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 그다음에 이제 추미애 장관의 어떤 정치 스타일 이런 것 때문에 좀 화를 키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예. 이 의원님,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 추 장관 보란 듯이 자녀 군복무 사진을 SNS에 경쟁적으로 올리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지난번에 김남국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군대를 많이 안 갔다 와서 저렇게 예. 자꾸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군대를 안 갔다 온 의원들은 뭐 더불어민주당이 훨씬 더 많다는 거 아니겠어요? 다 운동권 출신들이니까 뭐 수영생활 때문에 군대를 안 갔다 오는 거 많은데 저는 그런 걸 보면 지금 이제 어떤 국방의 의무 이게 사실 우리가 병역의 의무 이게 굉장히 우리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에도 민감한 사유고 그동안 보면 사실은 야당 쪽 즉 이해창 당시 후보의 아들 문제라든지 등등 이게 사실은 이제 야당 쪽에서 이게 어떤 아킬레스건이었어요. 근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이게 상당히 공수가 지금 역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여당 의원들 중에서 군대를 안 갔다 온 의원들이 많고 자녀의 어떤 병역 특혜 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대로 지금 뭐 이 곽상도 의원 자기 아들 이제 해병대 간 아들 사진 올리고 예. 뭐 이런 걸 하는 것인데 정말 이거는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모든 국방의 의무가 있듯이 굉장히 민감한 소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뭐 미담이다 얘가 됐으면 갔을 것이다 저는 여당 의원들도요 이 문제를 너무 추미애 장관을 감싸려고만 자꾸 이렇게 하면 실적으로 20, 30대들 더 열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태는요, 객관적인 상황으로 좀 접근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뭐 최종 결과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죠. 12월 초까지 열 정기국회 내내 추미애 장관 아들 논란 상당히 뜨거울 것 같습니다.